네, 지금부터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이 문법은 여러가지 오해가 많은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해는 이름 속에 뭔가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뭔가를 부정하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자,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부정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뜻에서 이 투부정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부정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를 초기화하시고 저의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수업은 이 투부정사의 몇 가지 기능 중에서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들, 그리고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투부정사의 막연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자, 동사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죠. 고 동사입니다. 자, 이게 뭔지, 이게 왜 동사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실례일 것 같아요. 저의 수업을 듣는 분들의 수준에서는요. 자, 그럼 명사는 무엇일까요? home, 이런 것들이 명사죠. 자, 그러면 혹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예, 말로는 너무 어렵죠. 저도 말로 직접 동사를 명사로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영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투부정사라는 것이 우리 수업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에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까요? 자, 우선 한국어의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뛰다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뛰다에서 뛰 뒤에다가 는 것을 붙이면 이것은 동사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가다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가다 뒤에다가 는 것을 붙인 가는 것은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 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말인데요. 어떠한 동사 뒤에다가 무엇 는 것이라고 붙이는 순간에 동사였던 것이 마치 명사처럼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동사가 명사화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집에 간다에서 간다는 누가 봐도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간다를 좀 변형해서 집에 가는 것은 즐겁다 라고 하면 여기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가요?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가는 것을 동사로 사용했다면 집에 가다는 즐겁다 라는 말이 되면서 뭔가 말이 어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가 위치할 곳에 동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 그 뒤에다가 는 것을 붙이면 된다라는 것이 한국어에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to입니다. 자,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그 동사는 to로 인해서 마치 명사인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동사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사라고 적어놓은 것이고 정확하게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o를 실제로 사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go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가다라는 의미의 go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go는 한국어로는 가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가 마치 명사처럼 된 것이죠. 자, run은 뛰다의 동사인데요. 그 앞에 to를 붙여주면 뛰다는 뛰는 것이라는 의미의 일종의 명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것, 정확하게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것과 한국어에서 동사 뒤에 는 것을 붙이는 것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동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동사는 불분명하고 굉장히 많고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일례로 멘붕하다, 이거는 유행어고요. 그리고 클릭하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이러한 단어들인데요. 이러한 단어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단어들마다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그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할 때에 해당되는 단어를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면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그 동사는 명사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약속이 영어에는 맺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to 뒤에 따라오는 동사, 정확하게는 동사 원형은 명사처럼 해석된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t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치사 같은 것들을 배울 때 나오는 to,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무엇 로로 의미하는 그 to가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 이 to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명사처럼 사용됐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약속, 다른 말로는 문법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방향과 같은 의미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해석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투부정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할까요? 동사의 자리에 위치할까요? 형용사의 자리에 위치할까요? 아니면 명사의 자리에 위치할까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현재 이 투부정사의 기능은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to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동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to를 붙여줬기 때문에 그것은 명사화된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투부정사로 인해서 명사화된 동사는 명사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배치를 시켜볼게요. 자,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명사, 동사, 명사, 그리고 전치사, 명사. 자, 이런 것이 영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명사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한 동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부분에다가 동사를 한번 위치시키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자, go home is good. 예, 저는 집에 가는 것이 좋다 라는 의미로 이걸 썼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is라는 것은 동사죠. 그리고 동사 앞에는 무엇이 오도록 되어 있냐면 바로 명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동사는 한 번만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go는 동사죠. 자, 그러면 집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 가다 라는 것이
동사 앞에 이 명사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고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동사인 이 고를 명사처럼 바꿔주면 되는데 그 방법은 고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To go home is good 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고 앞에 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go는 명사처럼 사용돼서 집에 가는 것이 되면서 이 부분이 명사화된 것이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를 다른 곳에 위치시켜 볼까요? 자, 명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저 명사의 자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한번 투부정사를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자, I need go home 에서 여기에 있는 need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need 뒤에 따라오는 go도 동사예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동사가 두 개 있고 그리고 동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go 앞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to를 붙이면 I need to go home 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go가 가다 라는 뜻의 동사가 아니라 가는 것이 되면서 나는 집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어에서 명사, 동사, 명사의 구조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하나의 문장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우겨넣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 영어는 어떤 체계를 따라야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붙여줘서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문장에 전치사라는 풀을 이용해서 명사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I look forward to go home 이라고 하면 나는 집에 가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look forward to 라는 것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은 여기서부터 요 뒤에 있는 to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나는 집에 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다 라고 한다면 가다 라는 것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가는 것을 만든 다음에 I look forward to 뒤에다가 붙여줘야지만 집에 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다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이 to는 look forward to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go는 자기가 명사가 되려면 go 앞에 to를 별도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어는 중복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어떤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영어는 새로운 문법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불사하면서 그러한 반복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장 안에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중복인가요? 자,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에서 사용하는 to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to가 정확하게 똑같고 발음도 똑같은 to가 중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는 어떤 선택을 했냐? 바로 이 to를 없애고 go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going.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to go를 going으로 바꿨습니다. to go를 going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go 뒤에 ing를 붙이면 저 go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처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바로 이 goin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라고 하는 영어의 전형적인 문장 구조에서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명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명사 자리에도 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자리에는 여기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 없어요. 왜냐? 전치사 중에는 to가 있는데 이 to는 투부정사의 to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명사의 자리에 동사를 놓기 위해서 영어는 어떤 문법적인 수단을 고안했냐? 바로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라는 것을 도입한 것이죠. 뭐 이런 도입은 자연반색적인 도입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 없는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 동명사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문법을 영어에서는 패키지 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잘 모르면 동명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명사를 잘 모르면 투부정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배울 때는 같은 테두리 안에서 비슷한 취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수업은 투부정사에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기능을 살펴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투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바로 이것이 투부정사다. 그리고 동사가 명사처럼 사용됐다라는 마킹을 해주는 일종의 to, to입니다. 바로 이 to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to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to라는 것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무엇는 것, 우리가 배운 겁니다. 무엇 하기 위하여, 무엇 할, 무엇로 라는 것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첫 번째 것, 무엇는 것, 다시 말해서 동사를 명사처럼 만든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무엇로의 경우에는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전치사의 to를 제일 먼저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엇로라고 하는 저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무엇 하기 위하여와 무엇 할 이라는 것이 남게 되는데요. 우리 이미 to의 의미, to의 쓰임 50%를 정복했습니다. 나머지 50%만 정복하면 여러분이 to 앞에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to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툰 영어의 시대에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